아, 제가 이번에는 아까 이제 페이트노트라는 소설을 쓰게 된 계기를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그 페이트노트 소설 페이트노트의 이 파트 1의 배경이 되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실 그렇게 큰 일들은 아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었던 일들인데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제가 생각할 땐 지금에 와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저는 지금 30대고 그때는 철없던 20대였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생각하는 거랑 사고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부담을 안 갖잖아요. 근데 그때는 부담이 한 100배는 됐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좀 있었고, 좀 뭐랄까, 날개를 펴기도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 좀 힘들어 했던 시기였죠. 힘들 수밖에 없었어, 그때. 일단 첫 번째 문제가, 장미와의 헤어짐.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5년 전에 이 잠적한 이유 그 썰을 풀어줄 때, 이때 현실적인 진로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세 번째가 이제 게임 내에서 이제 오래 알고 지낸 이 유저들과 이 멀어진 썰. 4번 같은 경우에는 1, 2, 3번하고는 크게 연관은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때 돈을 좀 벌려고 하는데 기껏 갔더니 이제 아는 사람이었거든. 아는 녀석인데 저보다 1살 아래 이제 동생이거든요. 근데 친구처럼 지냈죠. 왜냐면 알고 지내온 그 기간이 한 2년 정도 되니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얘는 다단계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거 좀 충격 많이 먹었죠. 이 순서대로 천천히 그때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좀 썰을 풀어볼게요. 간단하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할 말이 되게 많았었나봐요. 일단 장미하고 헤어진 거는 사실 전 좀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예견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상황이 딱 닥쳐올 때는 좀 힘들었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결혼이란 거라면은 요즘처럼 결파가 아니었잖아요. 물론 옵션은 있었는데 결파이라고 서로 결혼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걸 활용하는 유저분들도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막 다 샌드박스 키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저 대 유저로서 서로 이제 남자 유저랑 여자 유저랑 서로 좋으면 결혼하는 거였죠. 이 결혼 자체가 또 사귄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일종의 예전에나 볼 수 있는 그런 낭만 이런 건데, 저도 뭐 좀 올드한 그런 유저다 보니까 이러한 시기를 지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미랑 엮인 건데, 여기서 장미는 실제 장미가 아니에요. 가명입니다. 근데 이 장미라는 이름을 장미가 지어줬어요. 이제 장미라고 할게요. 그냥 본명은 원래 다른 건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 겸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제가 따로 본명을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둘이 알고 지낸 지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 제 입장에서 이렇게 한순간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란 게. 저도 그랬어요. 헤어진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고, 나머지는 이제 소설에 나온 대로 이제 페이트노트 초반부를 보면 제가 존나 치질하게 매달리지 않습니까? 그 일들 그 자체가 그때 당시 헤어짐을 그대로 담은 거예요. 그때 장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타입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얘는 사고방식이 그거였어요. 그 당시. 지금은 안 그렇겠죠. 지금 안 본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근데 장면이 그 당시에 뭐였냐면, 넌 나만 봐였어요. 넌 내 거야. 내 곁에만 있어야 돼. 이게 좀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반대였어. 좀 반대. 자유분방함을 좀 좋아했어요. 그 룰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약간 좀 장미의 어떤 간섭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는 그게 좀 싫어서 좀 회피하려고 했고, 서로 잘 맞을 수가 없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장미한테 답답했던 게 뭐고 이것만 있었던 건 아니었죠. 근데 장미에 대한 썰은 나중에 이제 풀도록 할게요. 따로 그거는 아예 그냥 따로 자리를 잡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얘 때문에 존나 힘들었잖아. 그때 어쨌든 얘 때문에 힘들게 한 게 있고, 또 농담만 진담만으로 얘는 좀 그게 있어요. 그거와 그걸 오고 가는 뭐가 있었는데,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당시 이제 연령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령대의 다른 여자애들보다 많이 많이는 아니지, 좀 더 조숙하면서 이 성숙한 면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약간 이렇게 딱 처음 이제 서로 대면할 거 아니에요. 만나면, 실제로 만났을 때. 그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이 정도, 이런 여자한테는 좀 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스타일이었어, 좀. 근데 이게 평상시 얘기지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다 제껴버리고 어린애가 되는 그 좀 희한한 그게 있었어요. 좀 그 뭐냐면 이제 갈팡질팡하고 잘 결정 못하고 약간 결정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좀 예측을 하기 힘든 스타일이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헤어짐이 이제 좀 가까워지던 시기였는데, 얘가 우물쭈물하는 좀 그게 있었어. 눈앞에 있으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아니야라고 하면, 한 방에 딱 끝내려고 하는데, 장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한참을 고민하고, 한참.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도 좀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소설에서 배경이 되는 거는 이제, 둘이 말다툼을 하고, 그 후에, 이제 아는 지인의 길드로 보내잖아요. 제가 그때 싸우고 나서 미안해서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 왜 그랬냐면은 제가 기자단인데 활동하는 길드를 정해야 됐거든요. 복귀하던 복귀다 이제 서버 오픈하던 시기. 근데 제가 또 기자단이다 보니까 아무 길드나 갈 순 없잖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길드였던 해피엔딩을 이제 그냥 개설했어요. 이때 좀 고민 많이 했는데 자기들 길드로 이렇게 오라는 데는 많았어요. 저보고 좀 스카우트 제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전투력은 떨어지죠. 제가 상징성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단이라는 게 또 아무래도 좀 중립성이 있어야 되고 약간 객관성이 좀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길드를 함부로 가지를 못했어요.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냥 어디 딴 데 들어가기도 그렇고 그냥 제 예전 길드였던 해피엔딩을 그냥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때 이제 좀 장미하고 이제 말다툼 있었죠. 계기가 이제 생일을 왜 안 챙겨줬느냐 이거였는데 저는 12시 때 가자마자 제가 바로 생일 축하 이거를 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장미는 이제 좀 제가 그런 걸 안 해주면 좀 서운했어요.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됐는데 이제 아는 지인의 길드로 얘를 보냈어요. 그것도 해피엔딩 길드가 보통 길드에 이름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 길드는 좀 정반대였어요. 제가
저에게 있어서 그 해피엔딩 길드는 양날의 검이었거든요. 네,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해피엔딩이라는 길드보다 제 이름값이 더 높은 기현상이 자꾸 생기는 거야. 물론 유저분들이 이 이름을 아예 모른다고 말을 안 하겠는데, 알긴 알지만 결국 이게 저만의 길드라는 인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여기로 이 길드를 키우려고 했는데 안 키워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가진 게 없었어요. 그때 저번에 얘기한 대로 타길드처럼 어느 정도 체계 잡고 지원해줬어야 되는데, 네,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가진 게 없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많이 못 챙겨준 그런 게 있었어요. 지금도 미안한데 관심을 좀 많이 뒀었어야 되는데 아깝네. 하여간 그래서 저는 왠지 장미가 해피엔딩 길드에 남는 건 제가 봐도 좀 발목을 좀 잡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 길드로 가라고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그냥 영영 보낸 거죠 이제. 근데 한동안은 문제가 없었어요. 얼마 동안은.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저를 좀 피하는 느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언제부턴가는 저를 봐도 아무 말도 없고, 심지어 연락이나 막 쪽지도 이제 점차 그 빈도가 상당 부분 좀 줄어가는 게 좀 눈에 보였어요. 제 입장에서 약간 좀 서운했죠. 그래서 혹시 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 때문에 제가 일부러 좀 화내는 척 하면서 이혼을 하자고 유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뭔가 좀 낌새가 이상했죠. 둘 사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누가 뒤에 있다는 느낌. 이 흑막이 있잖아. 흑막이라고 해야 되나? 자꾸 하도 이 단어 쓰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데, 배우라고 합시다. 배우에 누가 있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소설에서 나온 대로. 뭔가 둘 사이에 어떤 헤어짐을 유도한다는 느낌이 좀 들었었기 때문에 일부러 장미한테 헤어지자고 말은 하면서도 얘 반응이 어떤지를 좀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진짜 놀랍게도 진짜로 둘이 이제 귓말을 하면서 싸우기만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때 그 아는 지인의 길드라고 하면은 제 아는 동생이거든요. 아는 동생이었는데 A 길드라고 합시다. A 길드에서 나온 B였어요. B가 있었는데 이 B가 이데아로 갔어요. 여기다가 돌로레라고 표시해야지. 돌로레가 있었어. B가 이데아로 갔어요. 팀오레를 안 왔더라고요. 이데아로 갔는데, 이데아에서 이제 C길드 가입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나왔더라고요. 나오고서 자기가 D길드를 이제 개설했어요. 이 D길드에서 이 B를 따르는 수많은 알파벳이 있을 거 아니에요? E, F, G, H, I, J, K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이제 B를 따르는 수많은 알파벳, 이 알파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파벳들 중에 이제 장미하고 친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얘들이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둘 사이에. 그러면서 저 둘이 처음에 안 좋게 헤어졌죠. 그때 그 장미의 어떤 자기랑 친한 어떤 주변 유저들이, 또 제가 모르는 유저들이 아니고 3번하고 좀 연관성이 있어요. 하여간 그렇게 그냥 놔버렸죠.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때 또 치질한 게 제가 매달렸습니다. 미친 거지. 정신 놓은 거고. 이때 진짜 그냥 놓고서 빨리 끝냈었어야 됐어. 얘 때문에 은근히, 얘 때문에 내가 이런 게 많아.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냥 놓고서 그냥 떠나갈 때 그냥 내버려뒀어야 되는데, 저는 또 이 승부욕이 있었거든요. 근데 승부욕이라기보다는
이대로 이 헤어짐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 어떤 뭔가 좀 내가 생각해도 좀 병신 같았어. 그냥 이제 요즘 지금의 제 관점대로 보면은 놨겠죠. 근데 그때는 이제 좀 아무래도 현실적인 부분도 있었고 현실적인 제 외로움이라든지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지금 와서 보면 이 장미한테 많이 기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찌질했던 게 페이트노트의 초반부를 보면은 왜 주인공이 그 장미에게 많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도 제가 그랬어요. 막 좀 약간 좀 귀찮게 막 연락하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막 떼쓰고 막 이랬었거든요. 미친 거지. 정신 나간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것도 또 당시 관점에서 보면은 저랑 장미는 거의 한 2005년도? 꽤 오래됐죠? 거의 12년 차이. 12살 차이가 아니고요. 12년간 지금으로 치면 거의 12년 전 얘기인데 05년에 처음 인연이 있었어요. 사귄 건 2006년부터인데. 그러니까 꽤 길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이때 한 2년 반 정도 되겠네요. 2년 반 정도의 어떤 인연을 제가 갑자기 확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헤어지기로 했으니까 이제 합의를 봐야 되겠지만 저 한동안 그래가지고 얘 때문에 되게 힘들었죠. 근데 이때 놨어야 됐어 진짜. 얘 때문에 이런 게 많아. 나중에 만나면 한번 갈궈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놓고 나서 한동안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그렇게 나쁘게 헤어지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다시 재회를 했거든요. 재회를 해서 다시 예전처럼 조금 잠깐 얼마 동안 사이를 유지하긴 했는데 저 그때 솔직히 오래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얘가 게임을 안 하는데 간간히 절 찾아왔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걔는 나중에 또 올게. 저는 기다릴게. 그러면서 이 자연스러운 헤어짐? 그래가지고 의외로 장미와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제가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냥 이런 결말도 좋구나. 이렇게 끝났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진로 문제는 사실 이때 제가 진작에 그냥 대학교 때려쳤어야 됐어요. 너무 길게 고민한 거죠. 그냥 빨리 때려치고 새로운 내 갈 길을 그냥 찾던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지금처럼 빨리 새로운 곳에 들어가서 새로운 새 출발을 했었어야 했는데 하긴 뭐 이때는 뭐 한두 가지로 힘든 게 아니고 또 현실적인 진로를 결정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좀 병식 같긴 했지. 이런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되게 갈팡질팡 하다가 일단 1년 휴학을 했으니까 사태를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이 1번하고 좀 관계가 있었던 게 이 유저들이 몇 년 동안 알고 지낸 그런 유저들이었어요. 같은 서버. 여기서 그때가 이제 4개 서버 시절이잖아요. 2008년 이전에. 근데 저는 이제 주홍얼음 출신이니까 취재를 하더라도
큰 서버의 유저들에게 훨씬 이 친근함을 느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훨씬 더 애정이 아무래도 안 간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나머지 뭐 아침 노을, 뭐 노란 고백, 초록이슬 여기 분들하고도 어느 정도 안면이 있지만 이분들은 거의 제 입장에서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당시엔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서버 옛날 그 4개 서버 시절에 어떤 출신이냐 이런 개념이 없어졌잖아요. 당연히 이제 저는 이 여자들하고 아직은 가깝다고 혼자 착각했는지 모르지.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얘기했던 D길드 있을 거 아니에요? 이 D길드에 있는 대부분의 가입된 길드원들이 대부분 제가 아는 유저들로 구성되어 있던 길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방인이 된 거죠. 멀어져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해가 안 갔지 처음에.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나.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이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제가 뒤에서 욕을 하거나 뭐 그것도 아니면 큰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쌩 깎거나 아무리 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왜냐면 제가 이 사람들하고 갑자기 모른 척 한 것도 아니고 어느 순간 이제 말을 안 거는 거예요. 애들이 친한 동생들도 있었고 이해가 안 가죠. 제 입장에서 내가 뭘 잘못했나? 처음에 돌아서서 생각을 했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근데 어느 순간 태도는 또 차가워져 있었어요. 여기서 좀 많은 정신적인 어떤 혼란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결론적으로는 좀 풀지를 않았죠, 서로. 그러면서 이제 당시 2008년은 게임이 힘들겠죠, 아주. 이 껄끄러운 그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데아를 가는 걸 매우 싫어했습니다. 아 진짜 이게 있잖아요. 그 국가를 돌아다닐 때 이동 NPC가 있잖아요. 팀원에 거쳐서 이데아를 경유해야만 돌로레를 갈 수 있잖아요. 돌로레를 들으려고 하면은 팀원에서 이데아 가는데 이데아에서 가기가 싫은 거야. 이데아를 여기를 꼭 거쳐서 가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막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야. 왜냐 그때는 이 디길드가 이제 슬슬 이제 이데아에서 주도권 잡던 시기. 광장만 가면은 그 디길드에 몇몇이 이제 눈에 들어오거든요. 제가 좀 싫어하는, 저도 싫어하게 된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마주치기가 싫었어요. 짜증났죠?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이맘때쯤 곱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이제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다시 생각이 났던 게 이 페이트노트라는 이 소설을 쓰다가 다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소설 배경이 2008년도니까 2008년도에 있었던 일 생각 뭐 있었지 하다가 이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장미에 관한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런 아는 유저들과의 멀어짐도 그렇고 사실 이미 잊고 있었던 문제지만 자꾸 소설을 쓸 때마다 기억이 나는 거죠. 완결을 빨리 내야 되겠어. 아 자꾸 생각나니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아무래도 저에 대해서 좀 잘못 오해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고
이런 거예요, 이제. 제가 변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기자단 되기 전에는, 그냥 서버에서 레벨 높은 고렙 정도였어요. 그냥 고렙 유저. 근데 그때는 제가 이렇게 기자단이란 어떤 이 발목 잡는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기자단도 아니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활동하는 유저 A였어요. 그러니까 거리낄 게 없으니까 저도 좀 막 나갈 때도 있었고, 약간 좀 거침없는 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할 때도 있었고, 거침없는 행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그 말이라든지. 좀 약간 일부러 활발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액션도 많이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 그 모습을 처음 본 사람들이 이제 기자단이 된 저를 보면서 아마 존나게 욕했을 거야, 아마. 근데 이게 좀 제 입장에서 항변을 하고 싶은 게, 사실 그땐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자단 이전에는 누가 저 신경 썼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웃사이더였어요, 약간 유저 중에서. 그러니까 레벨도 높고 고렙 유저에다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이름값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는 좀 인식이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뭐 누가 뭐 저 신경이나 썼겠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서서히 이름이 알려지던 시기였어요. 노하우 게시판 활동하면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여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가, 프리파워 상명은 이 기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가지고 약간 좀 반강제죠? 물론 제가 원한 것도 있고, 근데 제가 원한 건 이제 새로운 거를 쓸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지금 이런 건 줄 알았으면 안 했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안 했죠. 막 알면서 조금은 느끼면서도 아마 하긴 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한참 철모르던 시절이니까. 네, 했었는데 그 친구들이 봤을 때는 예전의 제 모습과 기자단이 된 제 모습이 변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채팅도 많이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어울렸는데, 어느 순간 기자단이 되니까 제가 좀 말도 안 걸고 뭔가 가오잡는 느낌 있잖아요. 묵묵히 서 있는 느낌. 뭔가 자기들을 피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좀 아무래도 이제 여러 서버에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저를 주목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좀 뭔가 괜히 시샘이나 질투까지도 같이 이제 엮여서 제가 싫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이해를 못했지. 왜냐면 아니 뭐 사람들이 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문제였던 게, 제가 만약에 제가 얘기했던 이게 맞다고 치면은 저한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야 했던 거 아니었을까, 좀 이 생각을 해요. 근데 멀리서 그냥 제 어떤 그 겉모습을 보고 뒤에서 존나 욕했을 수도 있지.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진짜로. 기자단 되고 변했다, 콩 잡는다, 가오 잡는다, 이러면서 전에는 없던 어떤 미운털이 저도 모르게 박혀 있었던 게 아닌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만의 어떤, 지금에 와서 이제 항변을 하자면, 사실 그 기자단이 되게끔 뭐 누가 도와준 건 아니잖아요. 자기 노력이 있었던 거고, 그게 결실을 본 것 뿐인데,
사실 기자단이 예전에도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으면은 제가 활동에 부담을 덜 가졌겠죠. 근데 얘나 지금이나 어쨌든 제가 저 혼자 활동하잖아요. 저 혼자. 누가 이제 또 같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활동에 대한 무게감 이런 게 있었고 부담됐어요. 이 부담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신경 안 쓰니까 조금 노매너스러운 행동을 해도 됐어요. 예, 진짜로. 그냥 유저 간의 어떤 분쟁을 그냥 끝나고 말하는데 만약에 요즘 제가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면은 저 벌써 홈페이지 올라와요. 찍혀가지고 프리파워 성경님 실망입니다 뭐 이러면서 찍혀서 올라온단 말이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미지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다 저를 좋게 보니까 대부분 게임상에서 만나면은 저한테 좋게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명님 그걸 잘 보고 있습니다. 막 이런 인사들 많이 하고 막 이러니까 제가 활동했던 거 이상의 어떤 반응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제가 옛날처럼 그렇게 나 싫다고 막 나가는 행동이나 이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다 저를 좋게 봐주는데 제가 옛날처럼 막 좀 망나니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동에 어떤 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말도 예전보다 좀 말수가 더 적어지고 원래 안 그래도 내성적인데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다 못 쓰는 거죠. 친한 유저들이 있어도.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관계가 소원해진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랬던 거지. 사실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였으면 그런 행동 안 했겠죠. 근데 제가 또 한동안 또 짜증나가지고 이데아 공성전 같은 거 막 있고 이데아에서 뭔 일 생기면 좀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저 뭐 별 일도 안 생기긴 했지만 그리고 또 이제 성주 길드 막 D 길드가 이제 공성을 뛸 거 아니에요. 근데 성 뺏겼어요. 그 속으로는 이제 겁나 좋아했죠. 솔직히 말하면 짜증났으니까 그때 일들 때문에 짜증났으니까 되게 좋아했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편파기사는 안 썼습니다. 그거는 객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이 길드가 싫어도 기사 쓸 때는 공정하게 그랬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보니까 그때 있던 그 당사자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뿔뿔이 흩어지더니 알아서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이런 것도 있었어요. 누가 나에게 진짜일까? 그때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밑바닥을 기고 있었거든요. 위치만 이제 기사단이고 그렇다고 제가 뭐 아이템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여건이 좋은 유저도 아니었고 이렇게 밑바닥을 킬 때 어떤 사건이 터지면은 누가 저를 버리고 누가 저한테 최선을 다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그때 이 사람은 그래도 나한테 아직까지는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지난 일들이기 때문에 감정이랄 건 없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고맙죠. 왜냐하면은 소설을 좀 쉽게 써줄 수 있게 떡밥을 어쨌든 제공해준 친구들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 되게 고마운 친구들. 또 제가 게임을 몇 번 손을 놨잖아요. 그때마다 소설을 쓰기 위해서 옛날 일들을 어쩔 수 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다 보면 또 게임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거를 느끼면서 좀 그 친구들은 저를 생각하면 짜증이 나겠죠. 뭐 마찬가지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제 입장에서는 F8 소설을 쓰는 데 있어서 알아서 소재거리를 제공해준 친구들 여러모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비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남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랬던 거죠. 하여간 뭐 이제 그 사건들이 해결되기까지는 이제 좀 시간이 걸렸어요. 시간이 해결을 좀 문제이기도 했고 뭐 딱히 어떤 극복하게 된 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4번이 이제 다단계잖아요. 한참 이제 가을로 막 접어들려는 시기였는데 그때 제가 휴학하던 시기였거든요. 근데 알바하기도 뭐하고 돈 벌기도 뭐하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방에서 게임만 하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집에서 보내주는 생활비 있죠. 이 생활비를 뭐라고 해야 되죠?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한 일주일에 10만원 정도? 근데 그때는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금 액수가 불안해요, 좀. 그래서 이제 어디 일할 데가 없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어요.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뭐 좀 할 수 없을까. 근데 때마침 아는 애가 이제 연락을 해온 거예요. 뭐 좋은 자리 있는데 갈래? 이러고서 기껏 따라갔더니 이제 서울시로 갔죠. 서울시로 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업체. 물론 안 한다고 했어요, 결국. 그러고 그냥 나왔죠. 나왔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아는 친하다고 믿었던 녀석이 다단계. 약간 이 일의 여파로 한동안 이제 주변에서 좋은 자리 있는데 좀 가서 일하자 그러면은 되게 싫다 그랬어요, 진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로 좋은 자리인데 놓친 적도 있죠.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아는 애 따라서 어떻게 그냥 따라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였더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한 2008년도 초부터 말까지는 좀 당시에 저에게 있어서는 좀 약간 좀 우울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활동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이미 지친 상황이라 이게 어떻게 보면 5년 전에 이 잠적한 그 시기에 어떤 첫 계기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도 뭐 소설을 쓰는 어떤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현재는 이제 뭐 너무 가물가물한 일들이잖아요. 뭐 누구를 탓할 것도 없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냥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뭐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뭐랄까 예전보다는 좀 덜 생각나고 예전에는 생각하면 짜증났죠. 근데 지금은 그래 그런 일들도 있었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넘길 정도는 된 거예요. 감정이랄 것도 없고. 그래서 지금에 와서 좀 말하는 게 좀 다행인지도 몰라요. 일단 뭐 얘기는 다 한 것 같고 이제 다음에 장미에 대한 썰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